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아침에 먹어도 위에 부담 없이 속을 든든하게 해주고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 거의 모든 영양 성분을 갖고 있어서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우는 그렇습니다. 계란. 이 한국에서 일고 있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여기서 보면서 남 얘기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살충제 계란 미국은 안전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박현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이 살충제 계란 파동 저희가 연일 보도를 해드리잖아요. 네. 보면서 여기 미국은 정말 안전한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 달걀 파문이 워낙 커지자 이 미국 달걀은 과연 안전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불안해하는 한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를 키우는 그런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 한인들의 반응을 한번 직접 함께 보시죠. 그럴까요? 네.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달걀 파문 일어나고 난 다음에 워낙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니까 계란 사 먹을 때마다 미국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올게닉 쪽으로 좀 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아이 먹는 거는 100% 올게닉 먹이고 있어요. 예. 그거는 그냥 왠지 그 상표만으로도 그냥 신임이 가긴 하지만 요즘에 워낙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것조차도 잘 안 먹게 되고 그리고 과자도 계란이 들어간 건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사실 이 달걀을 구매하면서 굉장히 망설이거나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이 올게닉 달걀을 찾는 한인들을 많이 쉽게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달걀이 안전한 것인지 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미국 달걀 안전한 겁니까? 네, 미국 달걀이 안전한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된 살충제 달걀이 미국으로 수입되는지 여부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한국이나 유럽에서 이 생산된 달걀이 미국으로 수입되지는 않는 것으로 다행히 나타났습니다. 네, 거꾸로 미국산 달걀이 가끔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이나 유럽산 달걀이 미국으로 수입되지는 않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 문제가 된 달걀에서 검출된 살충제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되는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달걀에서 피프로닐이나 비펜트린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됐다고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요, 이 미국에서는 일단 이런 그 살충제를 닭에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닭에는 그 농약을 사용 못해요. 그 살충제는. 네. 그럼 어디다 사용하나요, 그걸? 보통 이런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 또 가축의 그런 벼룩이나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된 그 성분이 있는 살충제는 미국에서는 달걀은 절대로 사용을 못하고 네. 개나 고양이한테 사용할 수 있다. 네. 여기 이거를 네. 보시면요. 예. 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예. 개 벼룩약입니다. 네. 근데 여기를 보면은 피프로닐 9.8%라고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생각보다. 네, 굉장히 독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개 벼룩약을 한 달에 한 번씩 쓰고 딱 그 양에 맞춰서 사용할 것을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 이 라벨에 네. 따라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연방법 위반이다. 이렇게 뒤편에 적혀 있습니다. 그 라벨에 써 있는 대로만 사용해라. 네. 이게 얼마나 이제 자칫 과용될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개나 고양이한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뿌려놓고 바로 막 안고 그러는 건 조금 자제하는 게 낫겠네요. 네, 사용할 때도 장갑을 반드시 끼고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건데 한국에서는 달게다 막 뿌려버렸으니. 네. 여하튼 이처럼 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살충제를 닭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금지가 돼 있고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또 이런 좀 미국에서는 생산되는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다행인데요. 또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한국에서도 뭐
규정이 없겠습니까? 뭐 나름대로 규정은 다 있겠죠. 네. 하지만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미국에서도 나름 규정은 있지만 이걸 제대로 안 지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 걱정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 좁은 닭장 환경이 뭐 살충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문제를 키웠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국에서는 닭장 환경이 괜찮은 것인지 그게 바로 세 번째 살펴볼 부분입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양계시설 규정이 다 다른데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좀 보면요.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2008년에 프로포지션 2, 네. 주민 발의안 2가 통과가 되면서 이 닭장 크기가 좀 넓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2015년부터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닭장 크기를 닭 한 마리가 일어서고 또 뭐 돌아서고 눕고 날개까지 완전히 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주에서 닭을 사육을 해서 이 캘리포니아주의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 캘리포니아주의 닭장 환경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캘리포니아주 닭장 환경은 뭐 한국이나 아니면 타주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살충제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환경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네. 뭐 닭장이 조금 넓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닭들이 뭐 흙에 몸을 비벼대서 이 몸에 붙어 있는 진드기나 그런 벌레들을 좀 떼어낼 수 있는 이른바 흙목욕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광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이 67 스퀘어 인치 이게 보통 배터리 케이지라고 불리는 밀집 사육되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네. 이 밑에가 종이 한 장인데 종이 한 장보다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종이 한 장보다 작다고요? 네. 아,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주민 발의안 2가 통과되면서 이 조금 넓어진 그림 1 스퀘어 핏을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이 닭이 한 마리가 이렇게 눕고 뭐 날개를 펴고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스퀘어 핏으로 따지면 1 스퀘어 핏에서 1.5 스퀘어 핏 정도 크기입니다. 아우 1.5만 봐도 그냥 제가 좀 가슴이 좀 뻥 뚫면서 할 것 같아요. 1.5 스퀘어 피트만 봐도. 네, 맞습니다. 67 스퀘어 인치에 비하면 확실히 넓어진 건 맞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또 닭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런가요? 네, 많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닭장 환경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2 스퀘어 피트 정도는 좀 되면 훨씬 낫겠습니다. 네. 달개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1.5도 날개는 못 피겠네. 네. 참 미국에도 이제 계란 종류가 많아요. 가서 살라고 보면 뭐 올게닉서부터 케이지 프리 뭐 무슨 특이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써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가장 낮은 게 컨벤셔널, 재래식 달걀로 이 앞서 보여드린 배터리 케이지에서 사육된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아, 그건 먹고 싶지 않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케이지 풀인데요. 이 케이지 풀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그 달걀들은 모두 다 케이지 풀이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케이지 프리 우리가 이제 마켓에서 보잖아요. 그럼 케이지 프리 써 있으니까 케이지가 없어? 그럼 막 방사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더 주고 사거든요. 네. 근데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 프리가 완전 프리가 아닐 것 같다. 아니고 이 1에서 1.5 스퀘어 인치 피트 그 넓이가 지금 케이지 풀인 겁니다. 좀 넓어진 거란 뜻이죠? 네. 완전 프리는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 다음이 프리 레인지인데요. 프리 레인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뭐 방목해서 키운 닭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요. 예. 실내에서는 똑같은 크기에서 제한된 넓이에서 이제 길러진 닭인데 다만 이 최소한의 기준치만큼 바깥 출입이 허용이 된 그런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점이 사실 연방 농무부 USDA에서는 이 식용 닭들에 한해서만 이 프리 레인지 등급을 적용시키지 달걀에는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케이지 프리 그 윗단계입니까? 그런 네네. 게? 아, 예. 네, 근데 농무부에서 그거를 인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보다 나은 환경이 바로 올게닉 달걀입니다. 그리고 올게닉도 저는 항상 퀘션을 갖고 있어요.
얼만큼 올게딩이냐 이거죠. 네, 사실 살충제는 쓰지 않는다라고 보통 적혀 있고요. 네. 그리고 올게닉 하면 역시 좀 자유롭게 풀어서 이제 길러진 닭들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면요. 네. 이 실내 크기는 1스퀘어핏에서 1.5스퀘어핏 똑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 흙 바닥이 있는 야외 바깥 공간이 2스퀘어핏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 그게 바로 올게닉 달걀입니다. 흙바닥. 네. 그러면 흙목욕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네요, 닭들이. 그렇습니다. 네. 좀 다르긴 다르네. 네.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정말 초원에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네. 좀 방목하는 그런 닭들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시골 막 이런 데서 막 방목하는 닭들 있잖아요. 그 막 쫓아가서 닭을 잡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 닭들을 미국에서는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것은 바로 패스처 레이즈라고 해서 초원에서 길러지라는 뜻이 있는 이런 패스처 레이즈 달걀이 바로 말씀하신 이 초원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사육이 된 닭들이 나온 있긴 달걀입니다. 있군. 네. 말 그대로네요. 패스처. 초원이라는 뜻이죠? 네네. 레이즈도 거기서 자랐다. 네. 그런데 이 패스처 레이즈도 사실 정부가 따로 인증하거나 뭐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계 시설마다 사실 다 다를 수는 있다는 점 좀 네.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그 구분법은 알았어요. 가장 낮은 등급이 제가 잘 외웠나 보세요. 네. 컨벤셔널?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등급이 케이지 프리?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프리 레인지. 네. 프리 레인지. 그 다음이 올게닉. 가장 상위 개념이 패스처 레이즈. 맞습니다. 네. 이거 외우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먹거리와 관련되고 나하고 직결된다고 하니까 외워지네요. 네. 이제 구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박형경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을 적지 않게 알게 됐습니다. 이 간단한 구분법을 알게 된 것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요, 결론은 양계업자들이 이 위생 규칙을 지키고 그야말로 양심을 갖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구분법을 알아봐야 소용없다라는 그 한계도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꼭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업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이든 양심껏 하는 게 출발선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일을 양심껏 하지 않고서는 깨끗한 양심 계란을 논할 수가 없겠죠. 우리부터 시작을 하시죠. 저희는 양심 방송 하겠습니다. 박 기자, 제가 너무 나갔나요?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